이번 사건은 2022년 10월 22일 선고된 2018-244488 판결입니다. 금전을 급부 부당이득으로 취득한 수익자에 대하여 현존 이익의 추정이 번복되는 경우, 이렇게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단순하 좀 복잡하지 않습니다. 법인인 원고가 자신의 기본 재산인 5억 원을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피고에게, 즉 투자 중개업자인 피고에게 예탁한 후 그 예탁금으로 FX 마진 거래를 하여 손실을 입자 5억 원 투자해서 1억 8,100만 원 정도만 회수를 했습니다. 피고를 상대로 기본 재산을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피고에게 예탁한 행위는 공익법인법 위반으로 무효임을 원인으로 하여 투자로 손실을 본 예탁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에 대하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익자가 급부자의 지시나 급부자와의 합의에 따라 금전을 사용하거나 지출하는 등의 경우 그 금전이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에 관하여 조문을 좀 살펴보게 되면은 민법 741조를 보게 되면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그리고 748조에 가서는 그 반환 범위에 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선의의 수익자인 경우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전조의 책임이 있다. 즉 반환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반대로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해야 한다. 그래서 선의의 수익자의 경우는 현존 이익만 반환하면 되고, 악의의 수익자의 경우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또 손해가 있으면 손해까지 배상을 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에 관해서 원심은 피고에게 실질적 이익이 귀속되지 않아, 즉 투자를 해서 손실을 받고 다만 그 손실이 그 피고의 이익으로 돌아간 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피고에게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법원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선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 책임이 있고, 748조 제1항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의무자가 악의의 수익자라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 책임을 진다. 즉 원칙적으로 수익자는 선의인 것으로 일단 추정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대로 부당이득 반환 의무자가 악의의 수익자라고 하는 건 누가 그걸 주장하는 자가 증명 책임을 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특별한 건 없어요. 그 다음에 수익자가 취득한 것이 금전상의 이득인 때에는 그 금전은 이를 취득한 자가 소비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현존하는 것을 추정한다. 즉 금전 부당이득의 대상이 금전인 경우에는 실제로 소비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일단 현재 남아있는 것으로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수익자가 급부자의 지시나 급부자와의 합의에 따라 그 금전을 사용하거나 지출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위추정은 번복될 수 있다. 즉 금전이 부당이된 경우에는 일단 그 금전은 현재 남아있는 것으로, 즉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이 되지만 급부자의 지시 또는 급부자와의 합의에 따라 그 금전을 사용하거나 지출하는 경우에는 일단 현존 이익의 추정은 번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급부자, 투자자와의, 여기서 이제 공익법인이 되겠죠. 투자자와의 합의나 지시에 따라서 그 금전을 지출하거나 사용했다라면은 일단 그건 사용한 것이고 현재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추정이 번복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판결에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즉 금전의 경우 부당이득은 현재 남아있는 것을 추정한다. 하지만 그 금전이 급부자, 여기서는 이제 투자자의 지시나 투자자와의 합의에 따라 그 금전을 사용하거나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 현존 이익의 추정은 번복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손실을 다 봤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남아있지 않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서 대법원은
이 사건 경우 원고의 기본재산이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예탁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피고, 즉 선의의 수익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원고의 위탁에 따라 FX 마진 거래를 실행했고 원고에게 거래에 따른 정산 결과가 반영된 예탁금 잔액 전부를 반환한 이상 피고에 대한 현존이익의 추정은 번복되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결론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하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즉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투자한 예탁하였다는 사실을 누구 피고인 투자 중개업자인 피고는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 즉 선의의 수익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그 투자의 결과, 비록 손실이 났지만 투자의 결과를 반영한 잔액을 이미 어떻게 해요? 전부 반환한 이상 피고인 투자 중개업자에게는 현존이익이 없다. 즉 현존이익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것은 번복되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즉 현존이익이 없다. 그래서 원심의 판결이 옳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현존이익의 추정, 수익자가 취득한 것이 금전상의 이득인 때에는 그 금전은 이를 취득한 자가 소비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라고 하는 것 하나 하고요. 그러면 이 같은 추정은 어떻게 하면 번복될 수 있느냐, 즉 현존이익의 추정 번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수익자가 급부자의 지시나 급부자와의 합의에 따라 그 금전을 사용하거나 지출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이 추정은 번복될 수 있다. 일단 부당이득이 금전이라면 그것은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그 금전을 급부자의 지시나 급부자와의 합의에 따라 지출하거나 사용하였다면 그 현존이익의 추정은 번복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이 판례의 어떤 기본적인 의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판례 이야기 이어갈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판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